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끔 모든 자료를 분리해서 공개했지만 우리는 총합에서 전다 확인했다. 4개월 동안 우리 10,000여 명의 회원들 중 엑셀과 워드에 뛰어난 회원들이 찾아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선거범죄의 최고형을 당할 수도 있다.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범죄입니다. 개표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뻔뻔스럽게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부정선거 하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뻔뻔스러운 일만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 그리고 새누리당 부정선거, 새누리당은 선거사무소를 한 개 더 불법적으로 설치해놓고 SNS로 불법 선거운동하다가 윤정호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당연히 선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건 선거. 국정원장이 지시를 하고 직원이 따르고 한 증거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국가의 모든 정보와 그리고 공안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단속 못한 선관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선거 무효 사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경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기구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작동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이렇게 헌법을 직접 무너뜨려버리고 국회의장은 국정조사를 하고 탄핵을 밟아야,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속 정확한 재판을 하여 국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정론 정필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국민들한테 알려 이 사회를 진실하게 돌아가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리어 외국 언론에서 이 부정선거를 거론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탄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이 저희 선거TV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는 분들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인터넷에 연결해서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공문점거 법원 결정문 등으로 이 부정선거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한용호
한영수는 저렇게 부정선거를 밝혔는데 검찰이 체포하지 않냐,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공안사범으로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서 구속시켰는데 왜 한영수는 구속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시키고 언론기관의 모든 기자들은 제가 정신병자로 알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 조작을 누가 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는 자들은 정신병자가 되어 있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소송 인단의 카페 또는 선거TV는 유스트림입니다. 유스트림의 선거TV 또는 영어로 선거소송입니다. .net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저희들 선거 TV 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자료를 시청해놓고 다소 반복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일률적인 자료를 게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먼저 중앙선관위 개표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개표 조작은 개표 조작 운용 프로그램을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개표 조작 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TV 방송국에 KBS, MBC, SBS에 실시간 조작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하고, 또 제가 들고 있는 붉은 부분이 실시간 1분 단위 또 데이터로 보고한 것을 또 공개했습니다. 실시간 나간 데이터와 1분간 데이터가 전부 다 30분씩 차이가 납니다. 1분간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보다 30분 후에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조작된 자료를 실시간 너무 빨리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의 과거와 문후를 51대 51.6, 48%로 계속 일률적으로 개표 조작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별 보고한 순수를 확인해 보니까 순수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도 또 조작이었습니다. 1차 조작, 실시간 조작, 2차 조작, 1분간 데이터 시간 조작, 그리고 투표구 단위 나간 투표수 조작, 완벽한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하고서 공명선거를 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고 언론은 이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그리고 법원은 빨리 재판을 진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민주주의는 직접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누가 사수해야 되십니까? 우리의 최고종인 대통령이 수호를 하고 사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대리인 국회가 빨리 떠들썩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검찰은 더 바쁘게 수사를 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내용은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점거 제16대 대선 무효 소송 사건 판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완전 허위 판례입니다. 허위 판례여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허위 판례냐? 저희 소송인단에서 중앙선관위 공문과 법원 결정 등을 공개받아 보니 그 판례가 완전히 허위 판례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한 공문 내용과 법원 판례를 확인해 보니 집행한 판례와 다른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그리고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 증거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중앙선관위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이 준비서면에 보면 전자개 표기를 중앙선관위 공문상에는 수차례 전산조직이라고 명확하게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라고 완전히 거짓말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완전히 거짓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전 대법원장 이용훈입니다. 이용훈을 오늘 범죄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고 대리인 이용훈입니다. 이용훈은 이 선거 무효 소송이 끝이 나고 나서 9개월 후에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존경하실 것입니다. 참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분이 대법원장 할 적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
수사기로 무시하라 했지요. 재판할 적에. 그러니까 소동이 벌어졌지요. 정의를 구현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걸 배반적인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게끔 한 절차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시고 국민들의 감시가 없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준비 서면에 의한 판결문 전문입니다. 이 판결문 전문이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허위 준비 서면이 그대로 인정된 부분 16, 17페이지 보시면 그대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부의 대법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변재성, 주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강신욱입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이거 역사를 거슬리게 하고 법치를 그대로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부정선거 사범입니다. 시효가 없습니다. 검찰총장님 당장 구속시키세요. 선거사범 대법관 고현철, 변재성, 윤재식, 강신욱입니다. 그 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국민들의 역사는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귀중한 판결문입니다. 현재는 저 손에 잡혀있어 여러 정보기관이 저를 정신병자라지만 먼 미래에는 이 서류가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판결문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쓰여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정도를 가지 않기 때문에 멸망은 불본듯이 뻔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이 선거정보입니다. 이 선거정보는 어제 제가 선거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거 소식지 명칭을 이 선거정보라고 중앙선관위에 바꿔서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국민 계도공문으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들여다보면 2007년 12월 15일 17대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대부분 거짓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속였습니다.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 쇠뭉치라는 것입니다.
직원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직원은 속이는 교육을 하여서 속였고,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국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속인 것입니다. 버젓하게 국민을 속이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법 국가기관입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집단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의 종인 국가기관이 국민을 철저하게 속이고 이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숫자도 완전히 조작입니다. 선거 총량과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는 이런 국민을 속이는 자료를 겁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앙선관위 행태를 철저하게 폭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직접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폭로를 하고 국민들이 저항을 하여야 한다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소속인단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속인단은 이 자료를 어렵게 찾아내어 국민들에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행동은 국민들이 지혜롭게 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을 보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 자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상 잘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2007년도 그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자 지휘원께서 투표지 분류기에 관해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지금 명칭을 구사하는데, 지난 제가 공문으로 안내를 하면서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 공문에 하는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저형 분류표입니다. 통합체입니다. 그 투표지 분류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국정감사 내용, 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윤호중 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해가지고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은 투표지 분류기 관련 해가지고 사용 중인 투표지 분류기의 기술적 문제와 기계장치 및 전산장치 보조 사용 시 개표 관리 어려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중앙선관위 답변이 투표지 분류기를 보조적으로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보조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주는 뭐냐? 주 개념은 수개표입니다. 수개표를 하고 보조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면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로 개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부정선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답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위원께서도 질문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자개표기, 즉 투표지 분류기라고 중앙선관위에서 칭하지만은 투표지 분류기든 전자개표기든 전산조직을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 불치보조에 의해서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합니다.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점원선거에만 사용합니다. 그 선거에도 사용하려면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 중앙선관위가 결정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기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왜 선거법에서 엄하게 다뤄놨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자개표기는 지금 현행법상 엄한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거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만으로 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무효입니다. 현재 대통령으로 직무집행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절차가 다 불법행위였습니다. 불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국민들은 부정선거라고 칭하고 촛불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국정원 사건만 부정선거인 걸로 호도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수류탄이라면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는 핵폭탄입니다. 거래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두고 국민들은 도리어 너무 큰 사건이니까 부정선거가 아닌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거를 은폐하려고 제거 선거기간 협의회를 주최를 하지 않나. 그 부정선거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 부정선거를 정리하고 그 적법 절차 원칙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의 할 일입니다. 또 전산조직 장비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문제가 많은 장비를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그런 국회, 국민의 공익을 무시하는 국회 있으나 말합니다. 그 집단도 국민들이 빨리 거둬야 하는데 이 나라 공직선거법
토막에서 국민 소환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소환 규정 만들으라고 국회에 압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능력 없는 국회의원, 문제 있는 국회의원 언제든지 속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중앙선관위가 시정을 하고 고치고 가야 하는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 안타까움, 계속된 거짓말로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폭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달청에서 전자기표를 어떤 물품으로 분류하고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2000년도에 공개 입찰 자료를 공개 입찰할 적에 그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2006년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이 자료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공개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전자표기는 하드웨어 투표지 분류기,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하드웨어로서 65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 프로그램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스캔 방식입니다. 이미지를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하드웨어의 규격, 용지 공급을 어떻게 한다, 처리 속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포켓을 어떻게 해야 한다, 포켓 수를 몇 개 해야 된다, 포켓 용량은 어떻게 된다, 이미지 인식 처리 장치 및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된다. 이미지 인식 처리 장치 및 인터페이스, 이것은 전산 조직이 아니고서는 이런 물품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품을 쓰는 것 자체가 전산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투표지 분위기가.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아니다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계장치라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을 해서 투표지 분류 기준에 의해 후보자별로 구분하여야 함. 투표지 분류 기준입니다. 벨지 참조, 벨지에 들어가서 보면 투표지 분류 기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 가에 정규의 투표용지에 표를 하여 후보자별로 구분되는 투표지는 유효투표지로, 무효투표지로 구분하되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투표지는 별도의 분류장치로 분류해야 함.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놨습니다. 그 다음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는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혼입되어서는 안 됨. 혼표가 무효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후보자별로 분류되어야
유효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의 인식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 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 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 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 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류를 100분의 5까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장비를 쓸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50만 분의 1, 필리핀은 20만 분의 1입니다. 우리는 원심 위계 시대에도 100분의 5 이상입니다. 옛날 완전한 수개표 할 적에도 5만 분의 1, 10만 분의 1이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못한 그런 장비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장비인 것처럼, IT 강국에서 개발한 장비인 것처럼 이렇게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셔서 1999대를 수입해 갔습니다. 그 수입해간 그 전산 조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리핀 대법원으로부터 사용 중지 판결을 받은 장비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못한 장비를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사용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전 세계인을 속이려고 선거기관 협의회까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조달청에서 전자개표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에 대해 조달청 상품 검색 시스템에 검색을 하시면 그 결과가 이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여 그 모델이 HDP 2500으로 분류되고, 한글 품명은 전자투표 시스템, 영문 품명은 일렉트릭 보팅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있어 조달청에서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이 아닌 단순히 기계장치라는 주장이 의미 또 입증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95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불법 장비로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복 조회를 전자투표 시스템, 한텔 시스템 HDP 2500을 선택할 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이 분류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분류번호가 4317-3208가 전자투표 시스템, 그리고 분류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표와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나가 전자펜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과학장치 오피털 스캐너가 이를 표시 해독하여 직결하는 옵티컬 스캔 방식이 있음.
거기에 그 방식의 투표지 분배기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산조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무 소송에 완전히 허위 준비서명을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제출하여 법원에서 인용을 받게 하는 그런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중앙선관위 전 임자순 사무총장이 연구 논문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논문명은 선거와 인터넷 2003년 9월 20일 법무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 개발한 전 중앙선관위 임자순이 전산조직으로 개표했다고 논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책임자인 전 사무총장의 16대 대선의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자랑하는 홍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소속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주장에 반해 전자개표기를 두고 그 명칭을 바꿔가며 투표지 분리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직원들을 교육을 또 허위로 시켜서 같이 직원들도 앵무새처럼 기계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의 불법 장비이고 동법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문 중간에 보면 이 지금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자순 총장의 논문이 대전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연구자료로 공개자료실에 연구자료로 게재되었습니다. 게시번호 66번 선거와 인터넷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4페이지에 가면 4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투표지 도입보다는 투표는 전통 방식을 따르되 개표마 전산화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전산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논문에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개발해서 자기 업적을 논문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기계장치라고 한결같이 속이고 허위 판결을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 헌정질서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대법관, 그리고 시도지방법원장, 시도선관위는 시도지방법원장이 책임자입니다. 구시군선관위는 법원의 부장판사 이상입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그 재판이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된 대법관이라면 재판을 바로 하겠죠. 국민의 헌정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불법 행위자를 처단해야겠죠.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재판관 고현철, 변재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식, 강현우 못했습니다. 그 자들은 지금 부정선거에 가담한 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치이치를 모르고 그런 자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 대법원장 이용원이는 과거 친일파들보다 더 나쁜 행위를 한 것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날 개표 상황표 미리 개수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명하는 변명을 배웠습니다. 저장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장이 됩니까? 저장을 누리지 않고 그냥 둬서 저장이 되어서 날짜가 12월 18일로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대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관위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속을 것입니다. 90원의 담당 직원이 저장을 누리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납니다. 책임자가 문책한다고 소득해버립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중앙선관위는 책임감 없이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의 목입니다. 검찰총장은 이런 것을 인지수사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십니까? 애매한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을 불러다 처단하는 것이 검찰총장입니까? 권력을 치고 권력을 활가하는 자들,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자들을 먼저 쳐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님,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우리 법 질서를 이렇게 가만둘 것입니까? 사법 질서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이 현실을 모른다면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또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검찰청을 어쩐다 하다를 했어요. 국가의 정의가 서도록 검찰다운 검찰이 되게끔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가 10개월 이상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모습은 법무부와 검찰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SBS 방송된 18대 대선 홈피 내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방금 SBS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홈피 내용 중 투표율, 출구조사, 개표 관련 숫자들을 전부 삭제하고 30분 단위 득표수 문제의 로지스틱 곡선 나오던 화면 모바일은 된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중앙선관위 개표 조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로지스틱 곡선이 나온 이유가 중앙선관위가 개표 조작 운영 프로그램으로 기계적으로 언론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에 전산조직 전문가들이 로지스틱 곡선을 확인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소속인단에서는 완전한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잘 해체해 나가면 우리는 맹실공히 세계의 정치적인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기관이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은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왜 선거 끝나고 나서 10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건에 결단력이 있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대통령이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 국민을 위하십니까? 위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하명을 하세요. 부정선거가 웬 말인가? 나 억울하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라. 지금 제가 요구하는 한영수가 거짓말이면 당장 구속시켜라. 이렇게 왜 하시지 못합니까? 왜 부정선거 앞에서 이렇게 주저거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이런 부정선거가 나와서 규명되면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아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국민을 이렇게 깝깝하도록 만들고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님,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모르시겠습니까? 1월 17일 날 국회에서 개표 시행 사건 아십니까? 진선미 의원이 부정선거를 은폐했습니다. 부정선거 아니라고 결정을 하고 한 사건 아십니까? 국회의장님.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선거소송인단에
공문 자료를 보세요. 실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세요. 고현철 대법관 사기꾼놈한테 물어보십니까? 친구입니까? 속담에 친구가 뭐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증거를 대고 이야기하는데 만문을 막지 않았나? 국회의장의 돌입니까? 그 옆에 건영에 전 안기부장이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세력이 함께 청원한다고. 국민들 앞에 저는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국민의 국회의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국회가 더구나 공익업 앞에서 어떻게 그런 사익을 챙기는 그런 발언을 하는지 국민 앞에 섞고 대지하세요. 그리고 대법원장 들어보세요. 부정선거에 관련되지 않아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선거무효 소청 했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결정했지 않았어요? 그 거의 판례를 또 인용했지요. 같은 공범입니다.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 앞에 섞고 대지하세요. 그리고 물러나세요. 어디에서 대법원장이라고 국민의 종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님, 부정선거 인지수사할 능력이 없으면 지금 결단하세요. 우리 소송인단에는 공문 증거로서 전부 입증했습니다. 국문위에서 일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공문을 깝깝하게 합니까? 젊은이들 앞길을 막고 왜 합니까? 잘못된 자들 전 다 제거해서 정치 변동 아니면은 국가 사회 변동이 있게끔 끌어주는 것도 검찰의 몫입니다. 부정부패를 앞에서 머뭇거리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입니까? 빨리 결단하시고 빨리 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권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주인으로서의 행위를 이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소송인단에서 선거소송 TV 방송을 하니까 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안단테 사랑이라는 분이신데 꼭 이 방송을 통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그 할 말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송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단팀 이리 오세요.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방송하면서 계속 트위터하고 계속 이렇게 홍보하면서 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성관이 해명이라고 저희가 지금 성관이를 방문을 해서 12월 18일 날 이 성관이 홈피에 올라간 그 득표율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12월 18일이면 12월 19일 이제 투표를 했어야 득표율이 올라가는데 그 득표율이 또 그 똑같은 득표율이 12월 18일 날 올라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방문을 했고 이 선거소송인단과 뭐 시민수사단의 뭐 미션님 등 해서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갔었죠. 저희가 아침에 가서 거의 뭐 5시간 넘도록 나중에는 항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주느냐, 왜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조차도 해명을 못하는 선관위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18일 날 그 선관위를 갔다 온 영상이 기사화도 됐고, 그러니까 언론이 좀 막혀 있어서 좀 큰 데는 아니었어요. 큰 데는 아니었지만 이제 몇 군데서 지금 나갔어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서 그 영상을 또 올려주셔서 조회수를 많이 기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전화가 오고 뭐 이 소송인단도 전화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이렇게 좀 해줄 수 없느냐라는 분들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막 분노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12월 18일 날 어떻게 대선 득표율이 나온 그 상황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선관위 해명이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명이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템플릿 서식 다운받아서 파일 생성을 한 후에는 저장을 누르지 않았다. 그래서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뒀기 때문에 그렇다. 이 경우에는 실제 저장일이 아니라 처음 서식 받은 날로 엑셀 파일이 저장된다. 라는 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님한테 이거 드리면서 해명 이게 맞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아까 조금 얘기를 하셨죠? 말도 안 되는 이런 해명을 저도 이해 안 가는 그런 일을 저는 뭐 전문적으로 저도 이제 방송을 했지만 전문적으로 뭐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그쪽으로는. 그랬는데 오마이뉴스 기자가 선관위 해명이라고 이런 거를 올려놔서 했었다는 그 사실이 좀 분노를 했고요. 오늘 트위터를 보니까 시끌시끌 하더군요. 예. 국부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확산. 뭐 지금 며칠 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대선 개입을 했다고 해서 좀 그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국부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면 이제 국방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안보와 직결되고 막 그런 쪽에서 이런 일까지 하고 대선 개입을 하고 뭐 검찰, 경찰, 뭐 방송국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SBS 이야기도 했고 뭐 방송 데이터가 어떻게 1분 득표율이 맞지 않네 막 이래서 조작이 가능하네 이런 얘기도 했듯이 너무나 많은 국가기관들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기관들까지 이런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과 증거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아까 트윗을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죠 대표님께서 그 정청래 의원님이 국정원 예산이 150억인가 아까 있었었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줄 정도로 대선 개입을 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관이 그렇게 할 정도면 차라리 우리 선거소송인단에 후원을 해라 이러면서 선거소송인단 후원 계좌까지 올리신 그런 네티즌들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것도 봤고요.
이렇게 총체적인 부정선거, 중앙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한, 그래서 어떻게 12월 18일 날 하루 전에 득표 올라간 이런 어이없는 일까지 일어났고요. 뭐 국정원과 뭐 지금 북부 사이버 사령부와 뭐 방송 경찰, 방송국 개입이 안 된 뭐 개입을 다 한 그런 선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거와 NLL이 지금 대선 개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도 물론 선거 소송에도 들어갔습니다. NL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공개하면서 여론몰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선거 소송에 들어갔고요. 지금 18단 새누리 윤정 목사는 구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어느 것 하나 따져도 정말 부정선거 아닌 게 없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촐천살인으로 어떤 네티즌께서 트윗에 올리신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모를 했는데, 급소라는 것이 있다. 국정원, 보훈처 아무리 쳐내어도 선관위 한 대 치면 부정선거 정권 푹 쓰러질 것 같은데 공감합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 군데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도 부정선거는 맞는데요. 개표 조작을 치지 않는 이상은 이 정권은 법에 정당하게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했듯이 개표 조작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선거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것도 넘어갈 것입니다. 이 촐천살인의 이 네티즌 이야기처럼 선관위 한 대 치면 부정선거 정권은 무너집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단태 사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멀리서 이 방송을 하려고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전가 잘 이해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촌철살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확전한 푹석한 부정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을 하고 한꺼번에 일어나면 그야말로 푹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가 개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옛날 4.19 혁명으로 힘없는 민주당이 정권을 받아가지고 허약하게 5.16 군사 혁명 세력에게 나라를 바쳤습니다. 뺏겼습니다.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능력과 판단, 행동이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는 능력이 있고 판단도 할 줄 알고 행동도 할 줄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4.19 혁명 이후에처럼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자 여러분, 많은 배려와 양보와 설득을 해서 이 사회를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서로 협조하여 이 국가, 이 국민을 위해서 한번 희생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선거 소송인 날은 이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 없는 힘없는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께서 먼저 나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좀 외람되지만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